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초반 살짝 루즈해지며 떨어지던 시청률이 주단태의 악행과 천서진의 반전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조가 아닌 배신을 선택한 반전으로 순간 시청률 19%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생각해보니 오해는 반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것 하나를 날려줄 것 같았던 유동필이 사실은 별것 없었다는 반전, 노나에게 친부 사실을 밝힐 줄 알았던 하윤철이 국화 따기에 상처입고 고시원에서 소주로 아픔을 달래던 반전, 서울대는 꿈도 못 꿀 것 같던 민혁이가 서울대에 합격한 반전, 그리고 자기 딸 구해준 오윤희를 차로 밀어버린 천서진의 배신. 생각해보면 진짜 모든 게 반전이었던 오해. 마지막 시즌의 중반부를 향해가며 슬슬 페나다운 전개와 반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뷰어제는 지난 5회 리뷰에서 누가 봐도 죽었을 것 같은 오윤희를 두고 끝까지 살아있다고 빡빡 우기는 뇌절 뇌피셜을 했는데요. 오늘 막간 리뷰 역시 오윤희는 살아있다 뇌절 뇌피셜 2탄입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실 하나쯤은 들고 왔으니 저번 리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저번 리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진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조비서가 주단태에게 건넨 검사 결과지. 주단태는 오윤희를 절벽에 남겨둔 채 검사 결과지만을 챙기고 사라졌고, 돌아가던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곤 화들짝 놀라죠. 그 안에 들어있던 건 활용각 전단지. 주단태는 조비서에게 다시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고, 조비서는 물속에서 건진 오윤희의 주머니에서 꺼내왔다 하곤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뽀송뽀송한 결과지를 들고 왔죠. 처음엔 이 장면을 보고 첫 번째 검사소에 들렸던 조비서가 그때 받은 결과지를 주단태에게 가져다 줬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려면 주단태가 받은 결과지는 오윤희가 처음 들렸던 해움연구소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단태가 받은 결과지에는 오윤희가 두 번째 들렸던 누리연구소가 찍혀 있었죠. 결국 이 결과지는 오윤희가 두 번째로 받아본 진짜 결과지가 맞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결과지가 뽀송뽀송한 이유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오윤희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 이 이유는 꽝이죠. 바로 천서진의 회상씬에서 오윤희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만약 천서진의 회상 장면에 오류가 있다 해도 시신 자체를 물에서 건졌다고 했으니 한 번쯤은 물에 빠졌다고 봐야겠죠. 결국 오윤희가 가지고 있던 결과지는 물에 젖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비서는 이미 오윤희를 통해 결과지를 받았다. 조비서를 통해 주단태가 서류를 노린 것을 전해들은 오윤희가 모든 일이 있기 전 이미 그에게 서류를 맡겨놓은 거죠. 만약 조비서가 저희 예상대로 로건니와 함께 움직인다면 조비서를 통해 로건니에게 보내려 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오윤희가 결과지를 2개 받았을 경우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심수련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조비서를 통해 핏줄 조사를 시킨 로건에게 보내기 위함이죠. 결국 이 뽀송뽀송한 서류의 등장으로 인해 조비서가 오윤희와 로건을 뒤에서 돕는다는 조력자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물에 빠진 오윤희를 조비서가 도왔고 주단태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뽀송한 서류를 갖다 준 거라 예상할 수 있죠. 처음엔 단순히 서류가 뽀송하니 오윤희는 살아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국엔 조비서의 조력에 대한 증거 또한 되네요. 이처럼 지난 리뷰에서는 뭔가 내세운 근거들이 디테일하지 못했는데요. 댓글을 읽다 보니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뻔한 거 말고 틀려도 좋으니 신박한 것을 들고 와라. 그래서 리뷰어제는 진짜 뭐라도 하나 건지자 하는 심정으로 5회 나노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오윤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꼭 찾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특히 리뷰어제는 오윤희의 생존과 5회 엔딩의 하윤철이 연관성이 분명 있다고 판단, 5회 하윤철의 등장신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다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철은 하은별의 면회 직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오윤희의 사진을 봤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켠 것인데요. 물론 차후에 오윤희 사망 관련 뉴스를 봤다는 측면에선 이상하지 않지만, 굳이 오윤희의 사진을 보며 감정을 잡는 씬에서 미리 TV를 켠 것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본 뉴스의 내용은 당일 서울의 날씨가 영하 2.3도로 엄청 추웠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전 천서진이 하은별의 병실에서 오윤희의 뉴스를 보던 때죠.
그때도 뉴스 화면 밑자막으로 날씨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펜트하우스에 등장하는 뉴스 화면은 모두 제작진이 만드는 것. 굳이 왜 2번이나 날씨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을까? 특히 하윤철이 TV를 켰을 땐 멘트까지 넣어서 말이죠. 그냥 날씨가 추웠으니까 춥다는 뉴스가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이 그렇게 한겨울은 아니었죠. 뭔가 추운데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더 뒤져보는데 아까 뉴스가 묘했을 때처럼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띄었죠. 바로 하윤철이 오윤희의 사진을 꺼내던 순간 굳이 책을 한번 떨어뜨려 제목을 보여주고 굳이 사진에 포커스만 맞추면 되는 장면에 밑줄 친 책의 내용도 또렷이 보였다는 점. 그래서 밑줄 친 내용을 확인 후 해당 본문을 구글에 검색해보니 자율신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었죠. 특히 리뷰어제의 촉을 건드린 것은 인체의 여러 기능을 지배하고 조절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엔 자율신경계에 대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또 촉을 건드리는 문장. 자율신경계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즉각 기능들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말. 정리해보면 하윤철의 책에 밑줄 친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극한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검색을 해야죠.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우리 몸은 우리를 지켜줄까? 그 당시 오윤희의 상황을 대입해서 말이죠. 다리가 부러진다고 사람이 죽진 않으니 물에 빠진 것이 사인이라는 가정하에 날씨가 엄청 추웠다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자율신경계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자율신경계의 역할, 저체온 심장마비, 별의 별것을 다 검색 중 희한한 검색 결과를 발견합니다. 바로 제 전문 분야인 드라마 한 편의 내용이 올라온 것이죠. 그것도 제가 리뷰를 진행했던 드라마 악의 꽃. 검색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악의 꽃 6회, 물에 빠져 급성 심정지가 온 백희성이 저체온 치료를 통해 살아났다. 백희성 씨는 8분간 심정지 상태였지만 저체온 치료로 살려냈다는 대사. 또 검색을 해야죠. 저체온 치료에 대해. 결과는 진짜 놀라웠는데요. 모 대기업의 이모 회장님 또한 급성 심근경색의 상황에서 저체온 치료로 생명을 건지셨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저체온 치료로 생명을 건졌더군요. 그럼 도대체 이 저체온 치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 또한 악의 꽃에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때처럼 체온을 신속히 내려 최소한의 대사로 세포 손상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체온을 급속도로 낮춰 동면상태, 즉 간이 냉동인간을 만든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이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아까 등장한 뉴스가 딱 떠오르죠. 영하 2.3도, 엄청 차가운 계곡물, 갑작스런 입수. 병원의 저체온 요법은 인간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춰 생명을 구하지만 오윤희의 경우 자동 저체온 치료가 되었던 거죠. 극한의 상황에서 갑작스런 찬물 입수를 통해 자율신경계는 스스로 자신의 신진대사를 조절, 자동적 저체온 치료를 가동했다. 그렇기에 오윤희는 물속에서 살 수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낼 시간을 스스로 벌 수 있었다. 그렇게 구해진 오윤희는 펜트하우스 전매 특허인 주검 바꿔치기로 옮겨졌거나 혹은 동면 상태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죠. 리뷰어제는 오윤희의 생존 방법으로 이 자가 저체온 치료를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윤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는 결정했으니 다음으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있는지와 나비 문신의 등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리뷰어제였습니다.